5명의 덕후들이 모여 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설날도 껴있었고 저희 저번 방송이 이제 2부로 쪼개서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바람에 좀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또 한 주 방송을 미뤘던 이유는 저희 이번 편에 다루려고 하는 게 볼륨이 굉장히 커서 또 이제 있었잖아요. 힘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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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덕보드 차트 속 만물의 관주자이자 행동하는 저울대 에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숱 많아지고 있는 덕후 수북입니다. 진행형이야, 진행형. 항상 발전하시고 네. 계시는 수북님이시네요. 네. 저는 이제 덕보드 차트의 주인공 라싸입니다. 주인공으로 승격됐어요. 네. 저희가 이번 드래곤 라자 편을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이분은 일종의 이영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현재 이영도 작가님이 계신 과수원을 방어하고자 하고 범죄를 모의하시기도 하는 이 잠재적 범죄자 핸드레이크 넴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덕후를 꿈꾸는 핸드레이크. 아니 고작 나 방화자로 몰려고 나한테 이거 하지 네, 말라고 그런 거야. 맞아요.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가 중요한 거죠. 저 말고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불 지를 겁니다. 네. 올해도 농사 잘 됐대요. 네. 그 황금가지 출판사 네. 편집자한테 이제 택배가 배달이 왔대요. 네. 감이 한 박스가 왔는데 그게 이제 이영도 작가님이 보내신 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거기다가 댓글도 달아놨어요. 페이스북에. 뭐라고 다셨어요? 제발 그냥 뭐 동맛에 물맛에도 필요 없고 그냥 장편 하나만 좀 써달라고 제발. 그 누가 좋아요도 눌러줬던데. 불 지르겠다는 소린 차마 못 쓰겠고. 저는 잠을 설치는 날들이 좀 지속이 됐었어요. 이제 외계인의 침공으로부터 지구를 좀 구한다고. 다들 뭐 네. 그랬죠. 타이라피스가 잘못했네. 꿈에도 나오던데. 이 게임 엑스컴 얘기고요. 네. 이제 지구가 왜 외계인들한테 정복이 됐느냐는 게임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총을 더럽게 못 쏘고. 아니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못 쏠 수가 있지? 그 이제 먼 과거의 스톰트루퍼들의 그 후손들인 줄 알아요, 걔네들이. 아 맞죠. 눈앞에서 총 쏴가지고 벽 뒤에 맞추고 이러는 애들. 그 스타워즈의 스톰트루퍼는 그 한 명도 명중을 못 시키는 걸로 유명하죠. 그 1편에 그 누구죠? 공주? 네. 그 레아 공주? 레아 공주를 한 번 맞췄던 그 스톰트루퍼 그 병사가 되게 유명하대요. 아 그래요? 유일하게 저격수라고. 한 방에 맞춘다고. 아 정말 진짜 엑스콘 병사들은 정말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그 방송을 응원해 주시는 이 팟캐스트가 생겼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했어요. 그 저는. 정도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니 무슨 소리야? 잘난 척 하지 말라고. 하여튼 그 덕밍아웃이라는 이제 저희들의 선배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그 덕밍아웃의 진행자이신 덕후라님께서 저희 방송을 소개를 직접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팟빵에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네. 네, 이거 이 덕밍아웃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네, 다운로드 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좀 공백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꾸준히 다운의 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덕밍아웃 방송에서 하신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다들 이 덕후 방송들 이런 것들은 다 아마추어 방송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재미를 느낀 방송이라면 이렇게 댓글이라도 달고 응원을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언제 또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댓글 하나하나가 참 고맙기도 하고 이제 힘도 많이 되니까. 실제로 그 뒤에 네. 후기에 그 팟빵에 2개가 더 달렸다. 네 맞아요. 아, 네, 두 개가 하나하나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하나 소중합니다.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거 한 네. 출퇴근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고 있습니다. 댓글들. 저는 한 5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덕후라님께도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시는 분들 이제 뭐 꼭 댓글 달아주시지 않더라도 이제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편 해볼 거는 드래곤 라자에 대한 겁니다. 네, 드디어 왔군요.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 SF 소설, 한국의 SF 환타지 소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해야죠. 이게 드래곤 라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국의 환타지 소설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그 씨앗은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군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이텔 시리얼 게시판. 네, 그렇죠. 시리얼. 네, 시리얼. 그리고 나우누리 SFN 판타지, 네. 그러니까 줄여서 SF란. SF란. 그렇죠. 그렇죠. 그 두 개가 이제 있었죠. 씨앗이고 그다음에 공구번이고 모태가 됐던 그렇죠.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비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이제 판타지에 대한 판타지와 SF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서히 자기들의 얘기를 써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소설들을 연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인기를 끌고 그리고 결국에는 출판까지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엄청.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나우누리 SF 그 아이디를 공유하면서 나우누리 SF라는 이제 상주하는 그런 죽돌이들이었잖아요. 저만 아니었죠. 저는 아니었어요. 아, 네. 저는 안 했었어요. 그때 집에 네. PC가 없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저는 아마. 근데 그때 햇님 같이 쓰긴 썼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아니 글만 아 써서. 글만 썼죠. 아, 네, 네. 주고 올려주기만 아, 했죠. 네네. 이제 저희가 이거 그 파란 화면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게 요즘 이야기와 사람들은 새로운 데이터맨으로 아 맞아. 네, 접속을 새로운 새로운 데이터맨이었지. 네. 요즘 사람들은 지금 뭐 잘 모를 거야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쵸. 우리 얘기하는 것들이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아 저게 접속하는 소리잖아. 이 소리가 안 나면 접속이 안 된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접속하는 소리가 나서 이제 PC 통신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녁 9시가 되면 저희 집은 이제 컴퓨터를 못 하니까 그때 몰래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 근데 몰래 했는데 통신을 접속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아 근데 그 나중에는 저 소리 안 나게 해주는 네. 프로그램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무서웠던 게 제가 PC 통신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수화기를 드는 게 제일 아, 무서웠어요. 맞아. 맞아 밤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끊어져요. 저는 안 돼요. 네. 통화 중으로 나와요. 통화 중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걸리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어디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전화가 안 온다고 왜 이렇게 전화가 안 오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눈치 까고 이제 몰래 껐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은 그 전화선에 꽂혀 있는 그 통신선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다 꽂아가지고 썼었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이제 네. 인터넷이 아니라 뭐 모뎀 같은 식으로 네네. 해가지고 그렇게 썼었던 얘기들이죠. 지금 얘기하는 때 지금 분들이야 뭐 전부 다 우리 컴퓨터선 따로 들어오니까 어차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모델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런가 우리가 되게 젊은 축일 수도 있나? 그거 아닌 거 그건 같고. 모르겠지만. 예. 또 그때 전화 요금이 되게 많이 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잘못 접속하면 그때 저 또 20만 원 나왔었어요. 어머니한테 득작 스매싱 당하고 뭐. 또 그때 되게 진짜 재밌는 등짝이라서 게 다행이다 진짜. 되게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뭐 나우누리 천리안 뭐 하이테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사설 BBS라고 해가지고 맞아 있었어요. 뭐 야릇한 사진이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게 재밌으니까 뭐 또 그때 채팅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죠. 그러다 보면 맞아요. 예. 채팅도 있었지. 한 달에 그쵸. 그때 안 몇십만 되는 게 원씩. 없었어요. 그게 전송 속도가 느려서 한 게임 한 3회가짜리 받으려면 하루 종일 켜놓고 있어야 되고 막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될 건 다 됐었어요. 커뮤니티도 있고 뭐
글도 쓸 수 있고 채팅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저 그 응팔에도 나왔잖아요. 그 채팅방에서 퀴즈 맞추기 하고 이런 거. 영퀴, 네, 맞아요. 네. 만퀴. 퀴즈방 네. 그런 거 있었죠. 채팅이 그때는 거의 없었으니까 맞아요. 좀 신선하기도 네, 했고 네. 그걸로 퀴즈 맞추고 이런 게 되게 네, 네. 재밌었던. 아, 요즘 같으면 사람들 되게 그래 애틋하겠네요 진짜. 옛날에는 그러니까 휴대폰도 없었을 시기니까 네. 완전히. 그 지금 집- 생각해보면 되게 젠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욕 같은 것도 그쵸. 별로 안 하고. 네. 맞아요. 완전 게시판 네. 바로 매장 나가고 막 그랬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정작용이 있었던 것인데 아예 전혀 그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맨날 막 부모님 안부 물으시고 요즘 훨씬 더 더 예의 젠틀해졌네. 발라졌네. 아 그런 건가? 부모님은 잘 계시니 어. 어머님이 너를 낳고 미역국은 드셨는지 걱정이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뭐 그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소설을 또 쓰기도 했었잖아요. 네. 아 근데 그거 계속 썼으면 출판됐을 걸요. 그 당시 분위기로는 네, 만약에 좀 됐을 분량이 것 더 같아요. 됐으면은 뭐 출판이 됐을 수도 있죠. 당시에는 정말 희한한 것도 많이 나왔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이제 평균 조회수 한 250 이 정도 넘으면 출판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올린 릴레이 소설이 초반에는 300을 훌쩍 넘었었잖아요. 그죠. 설정이 저희가 뭐 꾸준히 거의 했었으면 나쁘지 인기가 좀 않았죠.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결국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꾸준함도 능력이에요. 맞아. 그럼요. 꾸준하면 네. 능력이에요. 아니 그 만약 그 소설이 계속 나왔으면은 네. 아니 나왔으면이 아니라 지금 당시로도 이게 추적해 보면은 그 해리포터가 우리의 설정을 갖다가 쓴 거죠. 아니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컨셉의 똑같은 제목의 책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그 땡땡 학원 땡땡 메이지스 해가지고 네? 진짜? 똑같은 그게 제목이 출판이 됐어요. 예. 근데 내용은 달라요. 다른 책이에요. 저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우리 한 발 늦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발 늦은 걸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당시 때 나이에 생각해 보면 너무 뻔한 제목들이야. 뻔하죠. 너무 뻔했고. 저는 운이 좋게도 그때 이제 피지통신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 나우누리 SF 동을 직접 이제 그때 실시간으로 봤었는데요. 그 뭐 그 당시에 드래곤 라자 외에도 뭐 가지 나이트라든지 가지 나이트 엄청 있었죠. 뭐 하얀 로나프강 아,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그것도 저도 재밌었죠. 완전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뭐 마법학원 아크메이지스 네? 뭐 그런 예, 소설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때 그 드래곤 라자는 원래는 그 하이텔에 연재되던 소설이었고요. 네. 맞아요. 그 나우누리에는 이 소설을 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이영도 작가님이 각 통신사별로 한 명씩 자기 소설을 퍼오는 사람을 지정을 해줘서 이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이 권한을 줬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도 뭐 지금처럼 PC통신에 계속 상주하면서 이 소설을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퍼오는 분이 한 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몸이 아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루 정도 늦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근데 막 이게- 욕을 하고 네. 왜 안 올라오냐면서 내가 들었는데 하이텔에서는 어제 올라왔다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 근데 네. 저는 이때 이걸 이제 저도 텍스트 연재 나우누리에서 봤는데 그때 엄청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이 사람한테 막 사람들이 쪽지도 메일도 막 보내서 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았다고. 막. 네 맞아요. 자기 네. 심경글 올리고 내가 이거 올린다고 따로 돈 받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하냐. 아까 그 뭐 자정작용 있다는 말 취소해야겠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연재되는 게 안 올라오면 불안하긴 하죠. 이제 저희 팟캐스트를 기다리시는 청취자들처럼. 그래서 불안하실 거예요. 잡혀갔나? 드디어 저것들 잡혀갔구나. 코롱코롱 먹고 먹고 있구나. 뭐 납사대 가 있을 거야. 말. 아직 안 갔습니다 저희. 네. 저도 그때 그 생각이 나는데 드래곤 라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지정을 해서 딱 한 명만 올릴 수 있게 돼 있는 걸 보면서도 그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재미로 소설을 올리는 게 아니구나. 나이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출판을 목적으로 자기가 직업 작가가 되고 싶어서 글을 연재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영도 작가는 굉장히 성실하게 글을 쓰는 타입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이
이제 제가 보통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도 글 보면 진짜 난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나 이야기 구성이나 플롯이 근데 보면 이 사람은 하루에 이제 직장인들처럼 출근해서 이 글을 써요. 딱 진짜 칸트처럼 사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고 작업장 가서 글 쓰고 점심 먹고 또 글 쓰고 퇴근하고 또 이렇게 생각 정리하는 생각 노트 쓰고 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영도 작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아니죠. 이영도 작가는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네네. 만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렇구나. 네. 네. 핸드레이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과수원에 불 지를 거야. 지금은 성실한 농부시죠? 전직을 하셨군요. 농구하지 말라고요. 작물을 열심히 키우고 계시나요? 네, 과수원에서. 나 감 안 좋아해.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런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영도 작가 과연 누군가요? 헨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이영도 작가는 일단은 1972년생이고요. 45살이에요, 이분이.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것 같고, 그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분 별명이 네크로맨서라고들 불러요. 뭐 다들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시겠지만 왜 그런지는 이게 PC 통신 그 하이텔에 올릴 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새벽쯤에 이분이 글을 계속 올렸었대요. 네. 뭐 새벽 1시 뭐 그렇게 올라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보려고 기다렸다가 글이 1시에 올라와서 그걸 다 보고 잠들 때 되면 새벽 3시 뭐 2시 이렇게 되니까 다음날 좀비처럼 이렇게 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잠이 오니까 그런 좀비들을 만든다고 해서 이분을 지금 네크로맨서라고 그래서 네크로맨서라고 부른대요. 그 저는 이때 PC 통신은 이제 제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 좀비는 안 됐고 다음날 학교에 이제 친구들이 3.5인치 디스켓 그때 갖고 왔었죠. 5.25인치나 5.25인치죠. 5.25인치 그걸 봤었죠. 저는 그걸로 보고 이제 디스켓 기다리는 적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드래곤 라자를 연재하고 폭발적인 인기 후에 퓨처워커, 폴라리스 랩소디, 눈물을 마시는 새, 피를 마시는 새까지 장편을 쓰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림자 자국, 에소릴의 드래곤, 오버 더 호라이즌 뭐 이런 그 SF 단편. 비타닌 시리즈 네. 이런 단편들 작업만 지금 하시는 농부입니다. 지금은 작가는 지금 은퇴하신 것 같고요. 창작의 원동력으로 이분이 꼽는 것 중에 꼽는 것이 3가지인데 이건 저와 상당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농사? 아니요, 저는 이걸 삶의 낙이라고 부르는데 NAC,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을 창작의 원동력으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옛날 고사가 생각이 나네요. 그 귤을 심으면 이제 북쪽에선 탱자가 된다고. 귤이에요. 귤 심으셨어. 그리고 난 것도 귤이야 이건. 근데 이분은 헨님은 왜 탱자죠? 좀 더 해야 되나 봅니다. 제가. 그리고 또 저도 영양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저도 또 생각나는 고사가 있어요. 네. 영웅은 호색이지만 호색은 개새끼다. 영웅이 아니세요. 수북님 이따 얘기할 때 저 완전 벼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영도님은 지금 과수원에서 부모님 감농사를 지금 돕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아까 얘기했었지만 황금가지 그쪽 편집장한테 네네. 감 박스 보냈었죠. 이영도님이 약간 그래도 놀리는 것 같아요. 감박스 보낸 건. 그죠. 책인 것 같이 보냈는데 네. 사실은 감이야. 그러니까 네, 뭐. 헤헤헤 뭐 이러면서 책인 줄 알았지? 야고랬지. 아직도 감동사지롱. 그래서 아직도 팬 입장에서는 이영도님이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시구나. 뭐 과수원이 지난해에도 맛있는 감을 만들었구나 하는 뭐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은 하나도 안 생겼고요. 그래서 이영도님이 이 방송 들을진 모르겠지만 정말 불을 지르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정말 따뜻하죠. 네, 정말 네. 따뜻하게 아우, 타겠어요 그냥. 너무 따뜻해. 과수원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장편 소설을 빨리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농사 지으면서 다음 소설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 생각하거든요. 뭐 얘기로는 이제 계속 창작 활동을 하고는 계시대요. 그래서 단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어쩌면 지금 어마어마한 양을 써놓고 그럴 수도 예, 있어요. 가지고 있을 수도 그분은 있어요. 그럴 수도 예. 있어요. 그 이용도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토리가 딱 정리가 안 되면 안 쓰시는 타입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아마 음. 정리가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드래곤 라자도 보면 이제 챕터의 끝 부분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 놓잖아요. 챕터의 제목을 이제 그러니까 써놓고 이제 끝에서 제목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제목을 쓰고 그 끝까지 갈 때까지 이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글 쓰시는 방식이. 그게 사실 뭐 순수문학이 하긴 좀 그렇지. 그냥 일반 문학에서는 당연한 방식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재를 하는 방식에서는 쉽지 이제 않죠. 쉽지 않은 방식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기 참 어렵죠. 네. 휘둘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댓글이나 맞아요. 이런 댓글 데. 부대들 막요. 네. 참고로 이제 저희 친구 이제 분의 중에 한 명이 이제 프로 작가인데 그렇죠. 그 글을 쓰는 친구가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꾸 악플 다는 쫓아다니면서 맞죠. 악플 다는 친구가 있다면서 고양이 좀 안 나오게 하라고. 아니, 그래서 스트레스 그런 받더라고요. 분들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것도 관심과 애정이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우리 방송에도 그런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우리 좀 방송만, 쫓아다녀 주세요. 저희 좀. 악플도 좀 달아주고 그죠? 햇님 나오지 말라고. 나 같이 악플 달 거야. 햇님 분량 좀 길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아. 그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저 정말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드래곤 라자 소개해 주시죠. 예, 드래곤 라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 1997년으로 연재 시작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름쯤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8년이요, 8년. 예, 8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7년입니다. 출판이 8년이고 아, 예. 예, 97 연재는 년이에요. 97년에 시작했어요. 하이텔 판타지 소설 게시판에 연재를 시작해서 한 반년 정도 만에 15챕터, 총 324회, 또 원고지로는 한 13,000매 정도 가량 되는 분량으로 완결이 났는데요. 그때 엄청난 연재 속도로 이제 주변 작가들에게 엄청나게 그 눈총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하루에 한 2-3편씩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예. 한 편의 분량이 정말 장난 아니게 예. 길죠 이게. 그렇죠. 다른 작가들은 하루에 한 편이면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서 그렇고요. 이 작품이 없었다면 이제 한국 판타지 시장의 크기나 이제 활성화가 훨씬 더뎌졌을 것 같은 전설의 작품입니다. 사실 12권 분량의 단행본으로 출시됐는데 저희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로서는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 총 판매 건수를 말씀드리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130만 권, 일본에서 50만 권, 대만에서 30만 권에서 총 210만 권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일본에서 이제 50만 권이나 팔았으면 되게 잘 판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애니화가 됐으면 했는데 그 되진 않더라고요. 예. 만화책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 전설의 만화책 전설의 잠깐 뒤에 만화책. 설명드릴게요. 아,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하도 인기가 많은 작품이니까 10주년 기념판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총 550부를 한정판으로 인쇄했는데 인터넷 기준으로 1분 18초 만에 예, 전부 판매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갖고 예, 싶었어요. 저도 클릭딜을 한번 도전해봤는데 뭐 상대도 안 되더라고요. 예. 중고딩 나라에 올라와 있을지도 몰라요. 48만 원인가 그렇게 예, 진짜 그 돈 비싸다. 주고 사기는 좀 사실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온라인화 모바일 게임화도 진행됐었는데요. 뭐 이거는 거의 뭐 소문이 없다시피 하면서 참패를 했고 지금 최근에 드래곤 라자 M이라고 해서 또 하나 나왔던데 네, 모바일 모바일 게임. 게임으로는. 예, 그건 해보지 않아서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뭐 친구 말로는 꽤 괜찮다는 소문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충격과 공포의 이제 코믹스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방송 그 작가 그림 그리는 작가가 붙고 글 붙는 작가가 붙었는데 그 글 쓰는 작가는 원래 이제 이영도님하고 친분이 있던 레디오스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붙어서 사람들이 기대를 좀 했는데 작화가가 좀 충격과 공포의 분이더라고요. 이게 손병규라고 하는 작가분인데 이분이 엄청나게 폭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초반 한 1, 2권까지는 스토리를 좀 따라가다가 이제 완전 산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 중간에 작가가 빠졌다고 들었는데. 네, 레디오스 성화님은 빡쳐서 빠지고 네, 그분이 1권까지만 같이 하고 네. 그 뒤부터는 이제 이 손봉주 그 그림 그리는 분 혼자서 그린 겁니다. 네, 뭐 이게 아예 내용이 바뀌어요. 그냥 스토리 흐름도 다르고 적도 다르고 뭐 천사와 악마의 싸움으로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만화책 전부 보지 않았는데 운 차이가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만화책에서 쿠헬헬헬 뭐야? 운 차이가 이미 거기서 끝났다고 봐요. 저.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이용도 작가님도 퓨처코 연재 시에 이제 이 작품이 연재됐는데 그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셨다고 약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만화가 전 18권인데요. 18권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냥 중간에 끝나요. 그러면서 그 이제 끝나고 이제 보면 한 줄 써 있어요. 라이센스 문제로 인하여 종료합니다. D&D 룰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이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강가지에서 네, 네. 잘라버렸구나.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드래곤하자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흥룡 아무르타트에게 포로로 사로잡힌 원정군의 몸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헬턴트 영지에
초장의 후보 후치 네드발과 경비대장인 샌슨 퍼시벌, 그다음 동네에 노는 독소가 형인 칼 헬턴트가 수도로 가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낸 소설인데요. 당시에 이제 잘 없었던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고 좀 대사가 되게 유머러스하고 위트가 넘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저희 옛날에 많이 했던 TRPG, 예. D&D 룰을 많이 차용해가지고 좀 근데 그 부분도 좀 재밌었어요. 사실 네. 그때 TRPG가 약간 유행하기도 저희는 했었고. 워낙에 좋아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캐릭터, 뭐 주제의식 등 이제 한국 판타지계의 한 획을 끈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판타지 소설에서 그 종족 간의 그런 특성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이제 맞아요. 뭐 네. 외국 판타지 소설 같은 걸 봐도 뭐 이 사람 엘프 드워프라고 하지만 엘프 드워프의 사고 방식이 아니고 그쵸. 그냥 네,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사람은 인간하고 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 종족에 대한 특성에 대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대화도 주제도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용도가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기에는 판타지 세계가 제일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래곤 라자에서는 사람의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다른 종족들이 필요해지니까 네. 판타지로 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다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작품이 이제 피맛에나 눈맛에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해가지고 다른 종족에 대한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예. 그래서 전혀 인간 같지 않은 종족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만 된다 뿐이지 그쵸. 사실상 다른 동물이에요. 얘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뭐 다른 세계를 그릴 때는 참 많이 참고로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저 지금 맞습니다. 내 안에 흑염룡이 꿈틀거리려고 그러니까 눈맛에 예. 피맛에 얘기는 하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게스트를 잘못 섭외해왔어요. 눈맛의 편에 데려왔어요. 완전 폭주할 거야 아마. 예,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장면을 소개하면서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요. 이 드래곤 라자의 명장면 순위를 이제 결정을 네. 하고자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 이야기 순서대로 저희가 정해왔고요. 첫 번째는 펠레일과 50인의 꼬마들 이 네.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후치 일행이 니시언 그 국왕이죠. 네. 국왕을 만나는 장면. 처음 만나는 장면. 네, 처음 만나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는 드래곤 로드와 후치 일행이 조우하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는 크라더메서, 네. 크라드메서를 조우하는 장면이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 소설의 마지막 아무르타트가 날아가는 장면을 이제 정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펠레이가 50인의 꼬마들 얘기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펠레일이라는 사람은 마법사예요. 젊은 마법사지만 실력 있는 마법사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칼라일 영지라는 곳에서 적국의 스파이들이 잠입을 해서 일종의 성지 실험으로 인해 역병의 신이 힘을 가해서 어른들이 다 병 걸려서 죽어요. 죽거나 어떤 뭐 이제 상위 용사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비유하자면 자기 나라에서 더러운 실험 못하니까 미군들이 헬기 특송으로 살아있는 탄저균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실험하는 그런 그렇죠. 경우죠. 네. 네. 그래서 탄저균 퍼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애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생계를 이어나갈 만한 힘이 없잖아요. 힘이나 경제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떠난다고 하지만 이 펠레일이라는 마법사는 혼자서 남아서 밭을 일구고 아이들을 이제 지키면서 보호해주면서 살기로 얘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네. 사실 이게 뭐 그 뒤에 나올 수많은 이제 드래곤들 만나고 막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소소하죠, 약간. 그쵸. 웅장함이나 뭔가 극적인 요소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선택한 이유는 뭐 결국에는 이제 펠레일이라는 캐릭터의 이제 진심이 보여서라고나 할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모험자들은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펠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몇 년 허비해도 된다. 뭐 전사들은 뭐 이제 전성기가 있고 전성기가 뭐 따로 있으니까 그쵸. 뭐 스포츠 선수처럼 어쨌든 몸 쓰는 거니까. 근데 마법사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는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 평가는 다른 거죠. 굉장히 놀래요. 그러니까 마법사라는 게 이제 거기서 되려면 예를 들면 이제 고시생 같은 거잖아요. 그쵸. 완전 공부해가지고 고시생이죠. 네, 공부해가지고 입신양명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몇 년 동안 그냥 밭을 일구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영도처럼.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한 5년 쉬겠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요 고시 공부하다가 그 농사를 5년 짓겠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감농사 거잖아요. 특히. 밭농사, 과수원농사 이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불 지를 거야 거기도. 불을 질러?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대단한 선택이다.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 펠레일 마법사를 만났던 게 음. 나중 스토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아, 네. 그 네. 얘기는 제가 아, 할 예,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성직자들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성직자들은 교단의 묶인 몸이라서 뭐, 이렇게, 그쵸. 딴 데 거기 이제 교단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이러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교단에서 지원해가지고 그 영지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쵸. 되면, 이제, 그 요새 유행하는 그 봉사 선교 네. 봉사 뭐 하여튼 그 이상한 말 있잖아요. 그렇게 선교사 해가지고 선교사들 발견. 네, 꼭 먹고 알 먹고 네, 그 뭐지? 선교도 하고. 네, 기도도 시키고 네.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명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신자 50명이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할까? 뭐 그런 그죠. 생각을 저도 좀 그 들었어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네. 그런 건 있었고, 근데 어쨌든 펠레일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 이제 되게 담백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이 행한 일은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멋있는 마법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거기 나왔었던.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한 일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책임지게 할 수 없다. 애들한테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어른인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도 아닌데 발벗고 나서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또 호롤단신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서 그러니까 그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노구를 이끌고 20년 동안 노력한 사람도 있어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거든요. 카터 대통령이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동기는 사실 인간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영도 작가의 약간 성향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영도 소설에서 보면은 그냥 마법을 쓰는 존재 말고요. 뭐 네. 리치나 네. 뱀파이어 이런 거 말고 마법사 중에 나쁜 캐릭터가 안 나와요. 하나도 없어요. 그랬나? 펜레일, 핸드레이크가 좀 나쁜 것 아크메디스, 같은데. 핸드레이크. 핸드레이크는 바보라고. 약간 나이도 먹고 눈도 네. 멀고 이러니까. 아픈 마법- 아이들 악역이잖아요. 아픈 아이들 나중에 아. 정신 차리게 되고 나중에 솔로쳐 네. 핸드레이크에 네, 맞아요. 버금가는 마법사가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네. 아픈 아이들. 모든 마법사가 다 이렇게 지적인 부분에 대한 이 작가가 약간 그런 거를 심취해서 그런지 이성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는 마법사들은 대부분 여기 소설에서 보면은 이제 다 좋은 사람으로 현명한 사람으로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뭐지? 자이펀에서 와가지고 그 성지 실험 자행했던 뱀파이어. 사람들은 뱀파이어잖아요. 네. 마법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법사 그러니까 마법을 쓰는 존재들 말고. 근데 여기 마법사들은 이제 뭐 마법사 존재-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네. 많이 안 나오는데 악역으로 마법사가 하나쯤은 나올 법도 한데 하나도 안 나와요. 리치는 나오고 뱀파이어도 나오고 마법 쓰는 사람들은 마법사로 나쁜 캐릭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요. 예, 나도 그러니까 약간- 마법사하고 마법을 쓰는 존재하고 뭐가 틀리죠.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매직 유저인데 사람인 거, 그렇죠. 아. 사람이 아닌 걸 네. 불러요. 아, 틀리죠. 알겠어요. 네. 네, 넘어가고요. 네. 잘못 불러온 것 같은데. 좀. 아, 지금 배트가 좀 뭔가 네.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핸드레이크한테 지금 결국 이제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거. 네. 과손에 그래서- 불 지를 거야. 네. 따뜻한 분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과 사정이 다 있죠. 다들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만 입신양명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그런 것만 생각하면 나는 바빠서라든지 나는 좀 여유가 없어서라든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만 그걸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한 발짝 더 나가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요새는 특히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좀 딴 얘기인데 이제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거기 그 여관 주인 부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죠? 네. 엄청 악랄해요. 악랄하고 그다음 막 그 자기 주인 그 여관에 오는 손님들 그 귀중품 다 스리슬쩍하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시체들 뒤져가지고 막 그 귀중품들 막 챙겨가고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여관 주인을 타자화시킬 게 아니라 절대적인 악이라고 타자화시킬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매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거죠. 예, 일반적인 거예요. 네. 근데 에포니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 돈 다 어디서 쓴 걸까요? 어쨌든 네. 그래서 자기 입신양명 대신에 아이들을 선택한 펠레의 결정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거는 좀 제 입장이기도 한데 제가 인생의 성패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입신양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인간은 성숙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저의 이제 인생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펠레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그 2013년에 배우 유아인 씨가 쓴 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 그 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모금을 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시설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기부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목표액이 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유한 씨가 그 7,700만 원을 쾌척을 한 후에 메일을 보냈는데 그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는 부자이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 유한 씨의 그 말이 참 멋지고 참 존경스러웠어요. 그 글도 너무 잘 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솔직하고 멋진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착하니까 도울 거야 이런 선민의식이 아닌 거예요. 나는 도울 수 있으니까 돕는 거고 나한테 그렇게 운이 좋게 그런 이제 기회가 왔고 나는 이제 훌륭한 연예인이 됐지만 도울 수 있으니까 돕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떤 펠레일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펠레처럼 펠레일을 모든 걸 던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유아인 같은 마음을 갖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펠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이 그 걸프 스트림을 칼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 씨앗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그게 했어요. 있었기 때문에 닐시언을 만났을 때 그쵸. 교수형을 안 네. 당했죠. 그렇죠. 안 그랬으면 근데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근데 아마 그 헐프 스트림이 없었으면 네. 칼이 그렇게 있을까? 그건 좀 그래요. 네. 그냥 대충 이렇게 아련하고 얘는 그냥 이런 애구나 하고 그냥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어쨌든 교수형을 면하게 해준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네. 했다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은인이네요 이분이. 은인이에요 정말 네. 실제로도. 그거 생각하면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짜잘한 에피소드 되게 많은데 의미 없는 에피소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의미 없지는 않지만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드무비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떠나게 네. 아주 전형적인 네. 정통적인 어떤 판타지 소설의 틀을 따르고 있잖아요. 길을 떠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에피소드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서 이제 그 이야기의 집중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격가지들이 많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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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이지만 걸작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거는 어쨌든 이제 첫 소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그랬기 당시 때문에. 통신 소설의 문법을 따를 맞아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있는 네.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점수를 매기는 시간이죠. 네. 네, 저도 펠레일 남는 장면은 그때 처음 읽었을 당시에도 되게 뭔가 충격이었고요. 그런 캐릭터는 사실 판타지 소설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모험가인데. 네, 보통 네. 보석 몇 개 던져주고 가죠. 네. 맞아요. 아니면 뭐 네. 무슨 뭐 힐링 포션, 마법 아이템 이런 거 몇 개 주고 가잖아요. 네. 이걸로 밭을 잘 갈 수 있을 거야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 포지션의 그 마법사인데 거기서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남는 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멋짐은 4점 드리고 스토리 중요도는 사실 지금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도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 그렇지만 멋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중요도는 3.5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스토리 비중은 이제 이거는 그냥 격가지니까 네. 네, 3.5점 주고요. 근데 멋짐은 5점 드리겠습니다. 예, 이 장면 보면 이제 저는 동의보감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우 예스러워. 아시아적이야. 동의보감에 이제 허준도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네. 근데 가는데 이제 그 어떤 지방에 막 역병이 돌아가지고 맞아요. 거기 눌러 앉잖아요. 예, 그래서 그 허준 친구 그 유도진을 시험 치러 그냥 가는데 허준은 거기 눌러 앉아서 그 사람들 줄을 서시오 하면서 다 치료를 해주는 바람에 결국 시험을 못 봐요. 예. 대신에 근데 그 허준은 그 스승님한테 인정을 더 받잖아요. 구음진경 그-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저는 그 펠레일의 저는 이게 더 진정성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한 게 나중에 후치가 헬던트로 돌아가는 길에 또 네. 펠레일을 만나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 펠레는 이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주가 오면은 이제 자기가 그 자리를 맞아요. 비껴줘야 된다. 그 얘기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스스로 그 아이들을 맡겠다고 했을 때 성스러운 책무라고까지 자기를 격화시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도울 수 있으니 도와야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까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 그걸 돕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이 소설에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나오지도 네네. 않거든요. 젊어요. 젊은 사람, 젊은 20대 초반으로 나와요. 예. 심지어 아픈 아이들은 마법을 더 배우고 싶다고 막 뛰쳐나오기까지 하는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마법사들인데 이 펠레일은 그 젊은 나이에 그걸 다 포기하고 아이들을 돕는 거죠. 그리고 후치가 내가 영주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이 마을을 계속 맡기고 싶다고 했을 때 펠레일은 긍정하고 그냥 아이들을 계속 맡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더 진정성이 보이는 캐릭터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멋있는 점은 저는 3.5점. 점수가 좀 박한 이유는 다른 뒤에 멋있는 장면이 너무 그쵸. 많아서 규모가 크고 맞아요. 네. 스케일이 크죠. 네, 그런 그래서 것들. 이제 3.5점 드렸고 스토리 중요도는 전 이건 별을 4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이 걸프 스트림이 없었으면 닐시언 만났을 때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험 만났을 때 그 헛소리 안 하고 그냥 집에 간다니까. 그렇죠. 끝났죠. 보석 주셈 하면 갔을 거야. 보석 없음. 보석 없을 거예요. 왕크 굿 이러고 끝내. 그래 알았어. 물러가. 뭐 이렇게. 그런데 그 후치가 칼날 영주를 받나요 나중에? 네, 네. 봤습니다. 그래요? 백작이 됩니다. 네. 아, 후치 후치 네드발 네드발 백작이 백작. 되고 맞아요. 칼라일 영지는 네드발 영지가 됩니다. 이름 바뀌어요. 네. 네. 근데 이 땅 안 좋잖아요 별로. 아니요, 되게 좋은 땅으로 나와요. 네. 원래 주민은 뭐 몇만 단위의 큰 도시였는데 이제 세큘라이제이션 되면서 이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스토리의 중요도는 이제 걸프 스트림 말고는 사실 그냥 격가지 얘기라서 중요도는 3점. 멋짐은 진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되게 젊은 나이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똑똑하고 마법 실력도 상당히 뛰어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련을 겪은 사람이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제 1차는 합격한 거지. 네. 그렇죠. 고시 공부해서. 근데 2차를 포기한 거야. 그렇게 자기 개발에 열심히였고 네. 자기 그런 뭐 지식욕이라든지 이런 데 충실했던 사람이 이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그 의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멋짐에는 5점을 줬습니다. 여기도 그 묘사가 나오지만은 그 되게 지혜도 되게 뛰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기 이제 탄광에서 탈출할 때 이루릴이 훨씬 더 높은 단계의 마법사인데 뭐 이렇게 하라 아픈 아이들 그렇죠. 네. 아픈 아이들이 아니다 누구죠? 펠레일. 네. 펠레일. 펠레일이 이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해서 그렇죠. 그게 탈출하게 된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뭐 과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공학적인 네, 네. 과학적인 뭐 칼집을 내고 소금을 넣고 전기 뿌리고 막 그런 식으로. 저희 이제 두 번째 모험을 떠나볼 시간입니다. 네. 라스사님 이후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정한 장면은 그 후치 일행이 국왕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펠레이를 남겨두고 수도로 이제 일행들이 향하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뭐 한 이벤트 한 2번 정도 겪고 나서 바다 안 건넜어요. 아 예. 여기서 바다는 그냥 수사예요. 그걸 왜 꼭 딴지를 걸고 아니 뭔가 트집 잡을 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드디어 수도에 도착해서 왕을 아련합니다.
국왕의 드래곤에 대한 중요한 보고이기에 그 쉽게 왕을 만납니다만 왕의 불친절한 태도와 이해타산적인 모습에 실망하죠. 제가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선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병풍 내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정도의 역할을 했던 칼 아저씨가 독설가로서 본격적으로 행동을 시작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네네. 국왕의 면전에 쫄지 않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그 전투 장면 이상의 긴장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그 우리들도 그 직장 상사나 선배 혹은 꼰대들에게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들을 칼은 이제 거침없이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 드래곤한테도 이제 막 말 놓고 그죠. 예, 금수저라서 그래요. 네, 금수저라서 그래. 정말 가진 게 있어야 뭘 할 수 있어. 맞아요. 예. 여유가 생기고 그렇죠. 독설도 아무나 못해요. 금수저여야 돼. 이 소설에 그 용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칼이 진짜 용자 중에 용자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이 국왕과의 대담에서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내 여동생은 과연 이쁜가라는 물음에 대한 그에 대한 대담이지요. 여동생을 그 정략 결혼시킬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칼은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고 묻자 칼의 대답이 어전 회의에서 한번 상의해 보시죠. 아, 그렇죠. 멋있었어요. 예. 네. 이거 요즘 말로 하면 그건 네가 생각해야지 이거잖아요. 그 뭐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대화 그런 거 있잖아요. 짧아. 맞아요. 예. 디자이너가 내가 획기적인 걸 고안해냈어. 이거 한번 봐봐. 오 대단해. 그거는 어떤 원리지? 그건 이제부터 네가 생각해야지. 네, 어쨌든 그 이 대담에서 칼은 여러 도움되는 조언으로 국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행의 임무를 멋지게 완수를 해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바로 이제 국왕 닐시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1인칭 소설이다 보니까는 후치 또는 칼의 입장에서 서술하여 닐시언 국왕을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 화자인 후치와 약간의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칼이 그 도덕책에나 나올 법한 덕목을 딱 들먹이면서 화내는 것도 좀 너무 순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반면에 닐시언은 매우 진취적인 사람이죠. 그 후치 일행을 아련실이 아닌 서재로 불러서 궁중의 허례허식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때 이제 궁중 의식에 얽매이는 사람은 칼이죠. 예, 막 이상한 수식어 붙어가지고 장황하게 맞아요. 설명하잖아요. 네. 그런 칼을 예법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칼을 제지하면서 이제 간단한 얘기하라고 하죠. 네. 저는 뭐 그 부분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사람 보는 안목도 되게 뛰어나요. 맞아요. 불과 몇 마디의 대화만으로 이 칼이 비범한 인재라는 것을 바로 알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소설 내내 계속 칼에게 구애를 합니다. 그 삼국지의 유비도 그 방통의 재능을 못 알아보고 그를 처음에는 그 말단 관리로 두잖아요. 이에 비하면 닐시언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반면에 이제 조조 같은 경우는 관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제 엄청나게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재에 대한 욕심이 있는 점에서 썬더라이더도 주죠, 관우한테. 아,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성격도 매우 쿨해서 드래곤 죽은 것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보석금 10만 셀도 지불해주겠다고 약속하죠. 맞아요. 쿨했어요 그때. 그거는 쿨하더라고요. 예. 대출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을 인정을 하잖아요. 네. 닐시언이 칼이 화냈을 때. 맞아요. 어전 회의에 가서 상의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더 명료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이제 왕인데 지금 그 개성공단에도 이제 정부가 하는 말은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대출도 해줄게. 대출해주겠다. 네. 주는 게 아니고 대출이. 맞아요. 10만 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칼은 국왕의 중요한 자산인 드래곤을 손상시킨 데다가 돈까지 구워야 하는 슈퍼 을의 입장인데 닐시언이 조금 소홀하게 대했다고 대박 삐져서 그냥 가려고 그러죠. 예. 여기서도 닐시언은 칼에게 사과하면서 다시 의견을 구합니다. 쓴 소리도 들을 줄 아는 이 열린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분은. 네. 어떻게 보면 열린 사람이긴 한데 거기서도 이제 책에서도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 카셀 프라임을 보낸 것도 국왕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국왕은 사실 무한 책임이에요. 이 영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자기 땅이니까, 자기 그쵸. 땅, 자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아니긴 한데
일단은 쿨한 점은 인정합니다. 네. 확실히 그건 그래요. 그 저 보면은 이게 닐시언이 아까 수북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그 재평가 받아야 되는 게 헬던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유별나게 결백증 같이 그렇게 막 좀 그래요. 이렇게 맞아요. 소설에서 묘사도 보면은 까칠해요, 까칠해. 네, 대화체에 잘 안 넣는 챗이라는 단어나 뭐 그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뭐 후치가 뭐 이런 권력의 맛은 정말 별론데 챗 뭐 칼 캐릭터랑 안 맞게 뭐 챗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요. 대화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좀 저는 읽으면서 좀 약간 거슬렸거든요. 캐릭터랑 안 맞아서 굳이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걸 겉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소설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묘사였긴 했겠지만 읽으면서도 너무 얘네 너무 결벽증 같이 이러는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닐시언이 맞아요. 저 수북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닐시언이 그렇게 좀 이상했던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칼의 조언을 듣고 나서 닐시언은 되게 기뻐하면서 그 후치 일행을 되게 극진히 대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칼은 좀 까칠하죠. 예. 칼은 이제 막 스스로를 핸드레이크에 비유하면서 셀프 잡박합니다. 닐시언은 그냥 잘 해주려고 한 건데. 예. 그런데 셀은 뭐 자기를 이제 핸드레이크하고 비유하면서 그 국왕의 속내를 의심하죠. 예. 속이 좁은 것 같아요, 칼이. 그럴 수도 있어요.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권력에 대한 그런 결벽증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야기가 끝난 뒤지만 어쨌든 이 칼은 나중에 이제 닐시언 밑에 가서 그 봉사하잖아요. 네. 예. 이런 걸로 봐서 만약에 닐시언 이상한 사람이었으면은 칼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최소 닐시언은 유선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유선보다 훨씬 전보다 훨씬 낫죠. 인재 등용도 네. 제대로 했고 유선도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유선 누구예요? 삼국지예요 혹시? 네. 정말. 유선 얘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나 알겠습니다. 삼국지 정말 예. 읽기 너무 힘들어. 어쨌든 결론은 닐시언 화이팅 끝맺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얘기랑 네. 전혀 다른. 그러네요. 나 이거 아니, 점수 다시 좀 아니 고쳐야 될 것 칼이 같아. 되게 통쾌했다고 얘기해놓고서는 네. 결론은 닐시언 화이팅이 뭐야? 스토리 중요도 확 바꿔야 될 것 같아 지금. 저도 지금 대본 보면 살짝 놀랐어요. 어저께 졸면서 써가지고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화이팅이 뭐야? 닐시언 화이팅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써있네요. 보니까. 이 약간 자아분열적인 평가였는데. 저는 그러면 점수를 내가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멋지면은 일단은 3점을 줬는데 스토리 중요도에서 저는 4점을 줬었어요. 이게 닐시언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스토리들에 영향을 좀 미치니까. 근데 닐시언 화이팅이라는 부분에서는 전 별 2점을 주겠습니다. 저도 소설 볼 때 굉장히 통쾌했던 건 사실이지만 칼에 대해서도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소설을 보면서 닐시언이 그렇게까지 크게 잘못한 것인가? 어쨌든 국왕이라는 사람은 이제 통치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자고 최고 관리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분류와 그 계층화를 시키긴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거에 대해서 영지의 중요도와 그다음에 사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리화를 시키지 않으면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한 건 굉장히 쿨하고 바람직하고 솔직한 태도다. 그쵸. 너무 솔직한 게 사실 칼의 마음에 찔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왕이 된다면 그건 재앙이에요. 힘들어지죠. 그 나중에 자이펀이 전쟁하면서 바이서스에 이제 간첩들을 풀어서 헛소문 네네네. 퍼뜨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똑같이 바이서스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칼이 국왕이었다면은 진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맞고 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칼 만약에 그 성격이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쾌하긴 했지만 약간은 이제 작가의 의도랑 좀 다르게 닐시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거나 뭐 이제 관리자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멋짐은 3.5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토리 중요도 3.5점입니다. 네, 저도 이 드래곤라자에서 닐시언이 너무 과소평가되고 또 오히려 길시언이 너무 과대평가된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 네, 난 전 나중에 후치가 막 나의 왕 이러면서 그런 거 전혀 공감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양령과 충령하고 비슷하잖아요, 맞죠? 저것도 삼국지예요? 아니, 양념과 충령은 아, 조선시대잖아요. 나 지금 완전 결벽증이야. 말만. 네, 그래서 네, 저도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헬턴트 그 세 명이 되게 시각이 별로 저는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뭔가 센스는 후치의 싸움 잘하는 버전이고 칼은 후치의 좀 말 좀 더 잘하는 버전이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닐시언 같은 사람을 좀 하찮게 여기고 기시언 같은 사람을 좀 이렇게 영웅화시키는 그런 시각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저도 그래서 네,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네, 멋짐은 저는 3점을 주고 스토리 중요도도 뭐 3점 주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자기 드래곤 라자 우리 이제 팟캐스트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드래곤 라자 그 이영도 소설의 캐릭터들이 너무 어렵대요. 전부 다. 그래서 딱 표현하는 게 전 좀 딱 와닿았던 게 1 더하기 1을 2라고 얘기 안 하고 1 더하기 1은 3 빼기 1이거나 4 빼기 2거나 또는 2와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힘들다고. 근데 확실히 모든 캐릭터들이 좀 그렇긴 해요. 확실히 보면. 근데 제 생각엔 그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들어서 그런 네, 거예요. 캐릭터들이 맞아요. 다 말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좀 다른 식으로 행동이나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했으면 장면으로 좋겠- 설명 안 하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거 후치 일행과 니시안이 만나는 장면은 뭐 스토리의 중요도면서 3.5점을 주고요. 저는 근데 멋짐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멋지죠. 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멋있다고 봐요. 이렇게 일단은 저는 항상 약한 쪽의 입장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약자는 칼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되게 멋진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상황적으로도 멋있었어요. 그리고 뭐 자기가 좀 아이디어도 내주고 이러면서 뒤통수 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멋지면 4.5점을 줬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후치 일행이 드래곤 로드와 조우하는 네? 잠깐 쉬었다 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러면 쉬었다가 잠깐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항상 우리는 이제 이러다가 또 마지막에 3분 정도 줄 수 있겠네요. 나또 쫓겨다니는 거. 아 근데 나 이번엔 진짜 일부러 짧게.